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소규모 웹 서비스 환경 구축에 대한 것 2편입니다. 이번 영상은 도커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명령어를 다 다뤄보진 않을 거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다 정도까지만 좀 해볼 거고요. 간단하게 웹 서비스 중 하나인 웹 서버 중 하나인 엔진엑스를 컨테이너로 실행해서 접속을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일단 도커가 뭔지를 좀 아시면 좋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레드햇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레드햇에서 제공하는 도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페이지이고요. 여기서 내용을 좀 보면은 요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를 좀 이제 좀 조금씩 이제 살펴볼 건데 핵심은 도커를 사용해서 컨테이너라는 거를 이용해서 구축하고 배포하고 복사하고 뭐 이런 걸 한대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요소들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저희 그 우분투나 그 리눅스 같은 그런 이미지 파일처럼 만들어서 그런 걸로 배포를 해서 그런 세팅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실행 방식은 좀 뭐 넘어가고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이 중에서 도커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도커는 여기 내용이 좀 어렵구나. 도커는 여러 가지 그 운영 체제 위에 도커 엔진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보다 도커는 음, 도커에 대한 내용이 좀 잘 정리된 사이트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사이트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어, 요 부분을 좀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요 부분. 저희가 저번 시간에 KVM이라는 거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 KVM이 컴퓨터 위에 우분투 운영체제가 올라오고 그 위에 KVM이라는 어, 그 KVM이라는 그 커널 기반 가상 머신을 설치를 하고 하이퍼바이저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앞으로 VM들을 여러 개를 찍을 건데 그 VM을 찍을 때마다 운영 체제가 한 번씩 더 설치가 될 거예요. 근데 도커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운영 체제에 대한 세팅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 되냐면은 OS를 추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소스 사용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장점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도커를 좀 이용을 해볼 거고, 네, 그런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VM을 생성하는 거는 음, 어떻게 보면 이 도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띄우다 보면은 이제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서버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서버가 죽으면은 그 도커 위에서 세팅됐던 것들이 모두 죽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도커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VM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좀 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이 아키텍처를 봐도 HA 프록시는 어 이제 그 L4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별도의 서버로 두었고 VM으로, 그리고 마리아DB도 VM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도커는 도커 단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젠킨스는 뭐 어떻게 사용하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편한 대로 이 서버에 젠킨스랑 도커 엔진이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젠킨스는 이 서버에 그냥 간단한 쉘 스크립트 명령을 수행하는 정도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고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은 오늘 할 거는 이런 내용은 좀 빠지고 하나씩 하면서 좀 연결을 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오늘 해볼 거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그래서 이제 설정을 좀 해봐야 돼요. 해볼 건데 지금 이 사이트 내용을 보면은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 도커를 이용해서 엔진엑스라는 사이트? 웹서버를 띄워볼 겁니다. 엔진엑스를 설치하고 나면은 나오는 화면이 지금 안 보이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팅해둔 서버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엑스밍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네, 요거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쪽 밑에 오른쪽 밑에 아마 생길 거거든요. 트레이 아이콘이. 네, 요런 식으로 엑스밍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버트 매니저를 입력을 하시고 그럼 이렇게 창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거나 지난 시간에 테스트했던 도커가 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도커가 있으면은 삭제를 좀 해주시고요. 없으면은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삭제를 하실 때는 머신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세 가지 서버를 종료를 하고 어, 새로 생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서버를 끄면은 제 사이트가 접속이 되지를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접속이 잘 되고 있는데 하나씩 종료를 해볼게요. 일단은 HA 프록시를 먼저 종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머신에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더블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콘솔을 띄울 수도 있어요. 이 HA 프록시가 죽으면은 이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될 겁니다. 네, 지금 종료가 되었고요. 접속 시도를 해보면은 네,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지금 요건 돌고 있는 건데 지금 진입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 HA 프록시는 죽었지만 도커는 아직 가동 상태란 말이에요. HA 프록시가 죽으니까 지금 여기에 떴죠. 네. 그렇다면 이 도커를 IP로 접속은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도커 서버의 IP는 도커는 지금 제가 194번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접속이 되어야 되는데 배드 리퀘스트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이 뒤쪽 세팅 값이 도메인 그 도메인명으로만 접속을 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아직 그 사이트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조금 더 진짜 접속이 되는지가 궁금하면은 편법이긴 한데 접속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호스트 파일에 윈도우 호스트 파일에 저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윈도우 컴퓨터에 있는 윈도우 컴퓨터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도메인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 리스트예요. 여기에 새롭게 저 내용을 추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접속을 해보면은 지금 접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는 아직 이 도커 서버가 꺼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요 내용은 제가 강제로 이 내부에 있는 이 도커 쪽을 IP와 도메인 정보를 이쪽에 세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의 정보를 여기에 세팅을 했기 때문에 접속이 되는 상황이고 요 내용을 다시 지우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접속이 안 됩니다. 아직 이게 캐시 정보가 좀 남아 있어서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도커 서버를 이제 내릴 거예요. 도커 서버를 내릴 겁니다. 서버에서 그 위치가 이거는 캐시가 남아서 그런 거고 어차피 도커를 내리면 얘는 접속을 어떻게 해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지금 컨테이너를 내리고 있고요. 지금 일단 종료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도커 컨테이너들이 다 종료가 됐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은 계속 돌기만 할 거예요. 돌기만 할 거고 새롭게 접속을 시도해도 접속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내부에 있는 도커 서버의 컨테이너를 지금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렸으면은 이제 이 서버도 종료를 해줄게요. 네, 종료가 되었고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종료를 할게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마리아DB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용하고 있는 요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실질적으로 그 장고가 이용하는 백엔드로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쪽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많은 내용의 그 장고에서 사용 중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제 블로그에 등록해 놓은 포스트 리스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종료를 할 거고요. 종료를 하고 나면은 지금 현재 이 서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네, 이런 상태예요, 지금. 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도커 용도로 버추얼 머신을 하나 생성을 해볼 거예요. 요게 지금 없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생성을 할 거고요. 지금 서버가 좀 상태가 좀 사양이 낮아서 좀 렉이 좀 간헐적으로 걸려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네,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일단은 우분투로 선택을 할 거고요. 포워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도커 서버는 CPU 2에 메모리 4기가로 세팅을 할 거고요. 디스크 용량은 50기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서버 네임은 예전에는 별로 테스트를 간단하게 할 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는 IP 뒷번호를 먼저 넣고 서버를 생성을 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거고 네트워크는 그 호스트 서버, 그 KVM 서버에 브릿지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피니시를 누르시고 이렇게 생성됐고 이런 창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그럼 우분투 설치 과정을 또 진행을 해볼게요. 네, 엔터를 치고 넘어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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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IP는 여기 서버 이름하고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동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수동으로 IP를 넣게 되면 안 좋은 점은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점이라고 보면은 서버가 좀 늦게 설치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은 패키지 업데이트가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설치가 되는데 그래도 저는 IP를 넣고 진행을 할 거예요. 1.168.45.194 IP는 저랑 다르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은 기록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설정이 되면은 이제 확인을 누르시고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여기서 디렉토리 수정을 좀 할 거예요. 루트 부분을 언마운트, LV, 볼륨 부분을 삭제, 프리스페이스를 다시 전체로 세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용량이 잡힌 걸 확인하시고요. 확인, 컨티뉴, 우분투 서버 이름은 194-도커로 할게요. 유저 이름은 우분투, 패스워드는 본인이 편하신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확인, 컨티뉴, 체크하시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X 표시로 체크가 될 거예요. 확인, 탭, 확인. 그러면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설치가 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또 도커 엔진 세팅을 할 거예요. 근데 도커를 설치를 할 건데 도커 엔진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커 컴포즈로 설치를 할 거고요. 템플릿을 좀 이용을 해서 좀 쉽고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네,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IP를 이미 넣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좀 걸려서 기다리시면은 이쪽에 리부트라는 걸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업데이트가 안 걸려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리부트가 나타날 거예요. 리부트가 나타나면은 엔터를 치시고 또 무슨 메시지가 나오는데 다시 엔터를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재부팅이 되겠죠. 네. 네, 리부트 나우가 나타나면은 리부트를 진행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재부팅이 자동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여기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음. 저처럼 사양이 좀 낮아서 이렇게 바로 버튼 이게 뭐지? 로딩 페이지가 잘 동작을 안 하거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이 그 최를 강제로 껐다가 다시 버튼 매니저를 실행하시면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셔도 좀 좀 어쩔 수 없죠. 사양이 낮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X를 눌러서 끊고 다시 접속을 해서 버튼 매니저를 실행을 하면은 또 잘 연결이 됩니다. 네. 지금 부팅이 된 화면이고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우분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sudo-i 그다음에 패스워드는 아까 우분투 계정 패스워드를 넣고 패스워드 설정을 해주세요. 네, 지금 설정이 됐고요. 넷플레인으로 들어가서 IP 세팅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시작할 때 했기 때문에 있을 거고, 그리고 SSH 접속을 위해서 SSH 세팅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33번 줄로 가서 루트 접속을 해제해 주시고 패스워드 접속도 yes로 변경을 해주세요. SSHD를 재시작해 주시고요. 데모를. 근데 이게 실제로는 지금 방금 바꾼 옵션 중에 영향을 다른 걸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요 디렉토리로 온 다음에 ls 명령어를 해보시면은 저 파일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실행 파일이, 환경 파일이. 요걸 열어보시면은 패스워드 이 접속 권한이 yes로 되어 있어요 이미. 요거를 만약에 no로 바꾸시면은 이 옵션을 더 세팅 값을 더 먼저 먹어서 no로 바꾸시면은 아까 바꿨던 설정도 의미는 없어요. 얘가 더 먼저 먹어서. 근데 어 세팅을 그냥 전에 해줬어요. 이거 습관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리고 지금 이 도커 서버를 꺼주세요. 네, 도커 서버를 종료를 합니다. 종료를 하고 요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클론. 그러면 요런 창이 나올 거고 요거를 저랑 똑같이 IP를 맞춰 보도록 할게요. 저는 195번에 마리아DB를 놨고 199번에 HA 프록시를 놨어요. 그러니까 195를 쓰고 마리아DB 클론을 해주시고 용량은 50기가로 똑같이 맞출 거예요. 네. 내 CPU랑 메모리는 클론을 한 다음에 좀 변경을 할 겁니다.
퍼센트가 올라가는 게 지금 보이시죠? 네, 클론이 다 되면은 창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클론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클론. 네, 클론을 할 거고 199 HA 프록시 클론. 또 좀 기다리면은 클론이 완료가 될 겁니다. 클론이 다 되고 나면은 저희는 세팅을 할 거예요. 이 두 개의 서버를. 일단은 이 클론을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복제가 다 됐고요. 다 됐으면은 HA 프록시 서버 세팅을 먼저 할게요. 어, 또 멈춘 것 같네. 또 멈추면은 다시 좀 키면 되죠, 뭐. 네, HA 프록시 서버를 더블 클릭하면은 서버를 세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 전구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CPU는 얘가 아니지. 199번. 그래서 CPU는 한 개로 줄이시고 메모리는 2048 2048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저장을 하라고 나올 거예요. 저장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모니터를 누르시면은 부팅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서버는 한 대씩 세팅을 할 거예요. 동시에 키면은 IP가 충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서버는 한 대씩 실행을 할 겁니다. 저처럼 PC 사양이 낮으신 분들은 아마 저처럼 중간중간 연결이 끊길 건데 세션이 아니면 딜레이가 걸리거나 네, 사양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잘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버트 매니저라는 툴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버트 뷰어라는 걸로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명령어를 좀 보여드리면은 버시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서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버트 뷰어 그리고 도메인 서버 이름을 넣어보세요. 한번. 이거 지금 또 렉 걸렸나 보네. 이것도. 서버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네, 일단 지금 몇 번 껐다 켰다 하면서 체크를 하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부팅이 됐고요. 현재는 199번 서버인데도 194로 지금 부팅이 되어 있어요. 이거 동작을 안 하는데 버트뷰어는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만약에 혹시나 패키지가 없다고 하면은 그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면은 동작을 할 거예요.
일단 199번 서버가 들어왔으니까 세팅을 해야겠죠. 루트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호스트 네임 ctl set 호스트 네임 그리고 호스트 이름은 199-ha proxy static. 네, ha proxy로 지금 변경이 됐고요. etc 넷플레인으로 가서 IP를 변경을 해주세요. 변경을 해주시고 저장을 한 다음에 넷플레인 어플라이를 해서 세팅을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 하이픈 i 네, 그 IP가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서버는 일단 지금 사용은 하지 않으니까 꺼주도록 할게요. 네, 종료를 했고 그다음에 마리아DB 쪽. 자, 또 더블 클릭을 하시고 전구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CPU를 하나로, 그다음에 메모리는 2기가로 2048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더 늘리셔도 되세요. 어플라이 하고 가동을 합니다. 모니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까 HA 프록시 세팅할 때보단 지금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양이 안 좋아서 잘 되다가 안 되다가 그래요. 이게 좀 세팅이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세대를 띄워도 잘 돌아가는데 세팅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사양이 좀 좋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멈추지 않고 잘 세팅이 되실 겁니다. 네, 접속을 하고 여기서 또 아까 했듯이 호스트 네임 ctl set 호스트 네임 195번 마리아 DB static hash. 네,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vi etc 넷플레인 세팅에서 IP를 변경을 하고 적용을 해줍니다. IP 확인을 해보면은 195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헷갈려. 게이트웨이 쪽으로는 핑이 잘 나가고 있고요. 저는 구글 쪽으로 그러니까 외부로 저희 그 집 안에서 도는 거 말고 밖으로는 핑이 나가질 않아요. 저는. 왜냐면 지금 들어오는 걸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지 않고 컬 명령어로 HTTPS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구글하고는 그러니까 외부 쪽 그 웹페이지 내용을 좀 읽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외부로 통신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DB도 일단은 종료를 해줍니다. 서버를 꺼주고요. 자, 다시 도커 서버를 가동을 시킬 거예요. 가동을 시키고 가동이 되고 나면은 엑스젤로 접속을 할 거예요. 자,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멈췄는지는 여기 커서가 깜빡이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깜빡이고 있고요. 실행이 되고 나면은 실행이 됐어요. 지금 가동이 됐고 이 도커 서버로 엑스쉘을 이용해서 접속을 할 겁니다. 194번 서버 세팅을 해주시고요. 세팅을 이렇게 하시고 계정 정보 넣어주신 다음에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이 안 되면은 연결이 됐네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사양이 낮아서 좀 지금 잘 안 됐던 부분이에요. 일단 접속이 됐고요. apt 업데이트 -y를 하시면은 아마 업데이트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직접 그 IP를 연결 안 하고 설치하셨던 분들은 이제 연결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을 거고요. 업데이트가 다 되셨으면은 apt install docker compose -y. 이 도커 컴포즈는 보통 컨테이너를 여러 개 띄울 때 쓴다고 해요. 근데 하나를 띄울 때도 저는 그냥 쓰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테스트할 때 쓰는 그 내용은 여기 제 블로그에서 어딨냐, 컨테이너의 도커 부분에 들어오시면은 맨 처음 걸 거예요. 지금은 요런 파일이 있어요. 도커 컴포즈 엔진엑스 생성해 보기, 아니면 여기 검색을 하시면은 나올 거예요. 엔진엑스로 검색을 하면은 요거에 있습니다. 요 내용을 이용을 해서 복사를 하시고, 자, 도커 컴포즈가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도커가 지금 설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시 이것도 되나? 되네. 네, 도커 컴포즈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요런 이름의 파일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이름을 꼭 맞춰주세요. 안 그럼 다른 옵션들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요 상태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세요. 저 복사해온 파일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마지막 줄은 지우시고 요거를 설치를 할 거예요. 저장을 하신 다음에 경고음이 울리니까 몇 가지 명령 어더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도커 이미지스. 자, 지금 이 도커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도커 ps-a, 이거는 가동 중인 도커 컨테이너와 그 꺼져 있는 컨테이너, 이상 있는 컨테이너가 모두 나타나는 명령어예요. 보통 이제 가동 중인 것만 볼 때는 도커 ps라는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 자, 도커 컴포즈 업 하이픈 2개 빌드 하이픈 d를 하시면은 요거는 도커 컴포즈에 있는 파일 내용을 실행한다는 얘기고요. 빌드를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하이픈 d가 붙으면은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킨다는 얘기가 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하이픈 d를 빼고 실행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은 그 쉘 화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엔진엑스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서 다운을 받아 옵니다. 도커 허브에서 요 내용은 도커 허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도커 허브는 여러 가지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엔진엑스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요런 게 있어요. 여기에 태그를 보시면은 레이티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해시 값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해시 값이 여기에 있는 해시 값이랑 다르네. 음, 왜 다르지? 받아오면서 좀 다르게 받아오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지금 요 값이 지금 그 어딨냐? 도커로 이미지 배포하고 나서 요 값이랑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떤 동작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운영체제나 이런 게 좀 맞지 않아서 다른 이미지를 좀 받아오는 것 같아요. 매칭되는 걸로.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지금 이 도커 자체에서 이미지를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받아놨거든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이고요. 요거는 방금 배포를 하면서 받아온 이미지예요. 근데 이 이미지들을 둘 다 지운 다음에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이미지가 없어요. 없는데 이 상태에서 도커 풀 엔진엑스 레이티스트를 했을 때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이미지를 받아오거든요. 받아오고 나서 해시 값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 값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건데 여기 이미지를 봐도 아키텍처에 따라서 여기 해시 값이 바뀌기는 해요. 근데 지금 저 해시 값이랑 맞는 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다가 지금 일단은 못 찾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하려고 배포했었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땡겨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지금 땡겨봤는데 잘 땡겨 오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저는 거의 다 대부분이 우분투 운영체제에서 테스트했던 내용들인데 이 성동 레포지토리에 엔진엑스 테스트라는 이미지를 땡겨 오면은 1.43 버전으로 지금 땡겨 올 거예요. 여기 해시 값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요거를 땡겨 올 겁니다, 이제. 자, 도커 풀 1.43 땡겨 오면은 저 해시 값이랑 똑같이 받아올 겁니다. 네. 요렇게 생긴 걸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일치하죠. 네. 지금 요거는 뭔가 이 운영체제랑 뭐가 안 맞아서 지금 다른 쪽에서 갖고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아는 거는 그 허브 쪽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갖다 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분들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도커 컴포즈로 다시 지금 보시면 도커 컴포즈라는 야물 파일이 있어요. 이 야물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를 배포를 합니다. 도커 컴포즈 업 하이픈 2개 빌드 하이픈 D로 빌드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지우는 방법이 있고 도커 PS로 확인하시고 강제적으로 지우는 거는 도커 rm -f 그리고 요 컨테이너 id 값으로 지우는 방법이 있고 지금 저희는 도커 컴포즈를 했기 때문에 도커 컴포즈 다운 하이픈 v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v 옵션을 빼게 되면은 디렉토리가 살아 있을 거예요. 연결된 저장된 저장 디렉토리가 살아 있을 거고 일단은 도커 컴포즈 업으로 엔진엑스를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 도커 서버의 IP는 지금 요 IP예요. 194번. 자, 접속을 해보면은 이렇게 엔진엑스가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이 상태는 이 상태는 저 상태를 그려보면은 현재는
공유기는 있죠. 공유기는 있고 H 프록시로 연결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엔진엑스는 지금 설치가 된 상태고 젠킨스 없고 마리아DB는 지금 깔려 있진 않지. 요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는 요 상태였는데 요 상태에서 지금 서버가 두 개가 더 생긴 거죠. 세 개가 생겼죠, 지금. 이쪽에 194-도커 199-h 프록시 195-마리아DB 이렇게 클론을 두 개를 했었고 IP 세팅도 다 했죠. 그리고 엔진엑스를 컨테이너로 띄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 할 거는 HA 프록시를 설치를 하고 HA 프록시를 통해서 이 엔진엑스 쪽으로 접속을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번 거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통신은 이렇게 이게 다음번에 할 내용이에요. (0, 2, 3) 네, 여기까지 했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도 좀 수월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서버 사양이 낮은 걸로 지금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이 일단 많았었고, 그리고 도커 해시 값 부분은 일단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 운영체제나 뭐 기타 여러 환경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이 생성해서 등록했었던 이미지를 직접 땡겨 와서 해시 값이 일치하는 것도 일단 보여드렸고, 그리고 도커 컴포즈라는 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띄워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지금 웹서버를 지금 띄워본 거고요. 어, 이 엔진엑스라는 거는 정적인 서비스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웹서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커 안에 그 편집을 조금 해가지고 이 내용을 좀 바꿔보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 눌렀어. 그럼 이 내용을 좀 바꿔보면은 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도커 컨테이너 안쪽으로 도커 컨테이너의 이름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도커 exec-it nginx1 bin bash. 그럼 지금 현재 이 컨테이너 안으로 진입을 했고요. IP도 지금 도커 서버랑 다른 것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아니었나? 이쪽이 아니면은 vi 명령어가 아마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음, 이렇게 요거였나?
edit html regular file. 이거 디렉토리인가 보구나. 여기서 요 내용을 좀 바꿔볼게요. 다시 웰컴을 이렇게 바꾸고 경로는 유저 밑에 쉐어 밑에 엔진엑스 밑에 html 밑에 index.html을 바꿔볼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컨트롤 시프트 R 이걸 갑자기 기가 안 나. 리프레시를 하면은 이렇게 변경된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컨테이너에 직접 접속을 해서 세팅 값을 바꿔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또 다른 값으로 바꿔보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테스트를 해도 되고요. 방금 VIE 에디터가 실행이 안 됐었는데 apt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apt 업데이트를 하고 apt install vim 빔 에디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 안에 들어와서 편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지우고 이렇게 내용을 한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해도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건 없어요. 그래서 도커에 대해서 찍을 일이 있으면 좀 나중에 찍어 보도록 할 거고요. 도커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에서의 도커 내용 부분은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장고 서비스를 연동하는 부분 때문에 잠깐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있긴 한데 만약에 더 간단하게 뭐 엔진엑스에다가 뭐 PHP로 마리아DB 연동을 또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은 해볼 건데 일단은 도커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영상에서는. 그리고 도커를 조금 더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은 도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접속하는 것까지 보여드렸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직접 찾아보셔도 좋고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